인천 총기 살인 사건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네,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나요? 청구돼서 지금 발부되었습니다. 아, 예. 구속영장의 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살인죄와 집에 설치해놨던 폭발물로 인해 화재 발생할 수 있었던 걸 아마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총포, 도검, 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 세 개의 범죄 사실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들은 범행 동기가 뭐냐. 왜냐하면 친부가 외아들을 총으로 살해하는 경우가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도 하고, 그런 관계성에 볼 때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아들에 대한 그렇게 살인을 할 동기가 뭐냐, 그게 너무 궁금해서 이제 계속 처음에는 부인과 이혼하고 그 부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임으로써 부인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의도였다는 이제 썰도 있었는데, 유족 측에서 밝힌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은 전혀 관련이 없다. 그 이유로 든 것이 그 생존한 며느리가 총을 다시 장전을 해서 며느리에게 쏘려고 시도를 했다는 점이나, 또 거기 지인에게도 총구를 겨눴다던가 쏘려고 시도를 했다던가 하는 것으로 볼 때 그 개인에 대한 원한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동기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알아내야 되는 건데, 오늘 보도된 걸로 보니까 300만 원 정도 그 법인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중단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건데, 어떤 그런 동기에 따라서 처벌되는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살인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살인죄의 동기, 살인을 왜 저지르게 되었는지는 되게 수사기관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의 동기에 따라 처벌하는 양형이나 검찰 측에서 구형하는 구형도 충분히 참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밝혀내려고 많은 수사 과정이 거치게 됩니다. 보통 휴대폰에 인터넷 검색 내역도 확인해보고 프로파일러 통해가지고 확인하기도 하고 심리 상태를 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걸 밝히고자 노력하는 것도 이게 정말 양형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족에 대해서 한 가해 외에도 가해가 살고 있는 건물에 대한 폭발을 예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분노나 적개심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던가 사회 불만이 있다던가 이런 쪽으로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한 명에 대한 원한적인 보복 행위가 아니라 집에서 폭발물이 폭발했을 경우에는 그로 대해서 정말 주민이 아마 대피하기도 했다고 할 정도로 되게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원한보다는 전체적인 사회적으로 원한이 있든지 사회 부정자로서 자신의 그 분노를 표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한 폭탄으로 폭발되는 시간을 특정해가지고 장치를 했다고 하고, 그 시간이 도달하기 전에 이제 분해를 하는 덕에 큰 사고를 면했지만, 그런 내용으로 볼 때는 단순한 가정 불화나 아들이 금전적인 지원을 끊어서 분노 감정에 살인을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단편적인 해석으로 보이는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있었다는 걸 감안해서 만약에 무차별적으로 이런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다는 것들이 입증이 된다면 양형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그건 충분히 더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아마 지금 폭발물 관련해서는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로 경찰에서 의율을 한 것 같긴 합니다. 현주 건조물 자체가 사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는 범죄여가지고 다른 형보다 좀 형이 높기도 하지만, 그게 아마 발화가 되지 않은 이상 예비로밖에 의율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며느리의 진술을 보면 자신을 향해서도 총을 겨누었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 사람들에 대한 또 살인 미수도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양형에 방향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한 이후에도 검찰 조사를 통해서 추가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며느리에 대한 살인 미수, 지인에 대한 살인 미수, 그리고 폭발물에 그게 이제 지금은 예비로 지금 혐의 사실을 특정을 했지만, 제 생각엔 그게 이제 타이머를 맞춰놨기 때문에 그게 실행에 착수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좀 어렵나요? 현주 건조물 방화죄에서 실행의 착수는 불이 붙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독립적으로 연소 가능할 때 기소에 이르는 범죄여서 지금의 이 상황에서 불이 붙지 않은 이상은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나 이런 걸로는 의율할 수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양형 기준에 대해서 저희 법원에서 살인죄의 양형 기준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막연하게 이런 부분은 나쁘니까 몇 년 나오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법원은 사실 이렇게 촘촘하게 사실 양형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밝혀야 되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고, 양형 기준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동기에 대해서 어떤 양형이 정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자, 1유형은 참작할 동기가 있는 살인입니다.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 있는 살인,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어떤 가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경우에 참작을 해주는 거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가족을 살인한 경우, 그런 경우에 약간 감경해서 참작할 동기가 있다고 봐주는 것이고, 이 유형은 보통 일반적인 동기에서 살인이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원한관계나 가정 불화, 채권 채무 독촉 이런 것들에 대한 앙심을 품은 일반적인 동기의 살인입니다. 3유형이 비난의 동기가 있는 살인인데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에 해당하는 것들이나 금전이나 불륜, 조직의 이익을 목적으로 살인하는 것이거나 범죄 발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인하는 것, 그리고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 무작위적 살인, 그리고 살인 또는 살해 욕구의 발로로서 한 명을 살인하는 경우가 3유형이고요. 4유형은 중대한 범죄와 결합된 것, 그러니까 강간이나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 약취유의 미성년자, 인질살해, 강도살인,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중대한 범죄랑 결합된 살인들이 4유형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이 가장 중대한 5유형인데요. 안인득이 그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아파트에서 불 지르고 여러 명을 사상한 경우, 살해 요구의 발로 충족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가 가장 중대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떤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한 3유형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금전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도 이러한 부분에서 양형을 좀 강경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유족 측 입장을 보더라도 그런 목적보다는 다른 어떠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지금의 형태에서는 3유형 이상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정신감정이나 그러한 상태를 봐서 좀 더 가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5유형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이유가 없는 살인이라는 거죠. 아들이 금전 지원을 끊었다. 그것도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고, 처음에는 또 20년 전에 이혼한 사실을 들먹이면서 그 와이프가, 전처가 자기 아들에게 안 좋게 얘기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등 그런 말들을 변명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것들은 보통 살인사건의 경우에 피의자들이 그런 변명을 사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피해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렇죠. 그래야 조금 또 면책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으니까. 그리고 돌아가신 분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 마음대로 이렇게 지어내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기가 뭔지는 사실 평소에 검색한 내용이라던가 포털 검색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포렌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휴대폰을 통해서 사실 제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적이긴 하는데, 휴대폰을 근데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검색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위가 또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아마 그런 부분은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범행은 정말 몇 년 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점은 충분히 양형에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총기를 사제로 이제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총기를 소지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특별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 평소에는 쓰지 않을 때는 경찰서에 맡겨놓고 사냥이나 이런 목적이 있을 때 허가를 받고 사용하고 또 다시 맡기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재료를 구해서 총기를 만드는 경우에 그거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기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총기에 해당되나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총을 본 건 아니고, 아마 경찰에서 그 사진이랑 공개하면서 사람을 살해할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총이긴 하지만 되게 허접하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총포의 총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총포의 총에 이르지 못한 정도에 대해서 또 법률에서는 모의 총포라고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의 총포로 본 건지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긴 합니다. 법률을 의율하긴 했는데 어떤 조항을 정확하게 의율을 했는지는 저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일반적인 총포로 의율했다고 한다면 10년 이하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데 모의 총포로 의율을 했다고 한다면 경하게 처벌되는 부분이어서 이건 수사 진행에 따라서 아마 적용 법률을 달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모의 총포를 만드는 기술 같은 것을 습득을 할 수가 있고 모방 범죄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유튜브에서 방출을 못하게 저희가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이걸 못하게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의자가 어떤 나라에서 이렇게 만든 영상을 보고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총을 제작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으로 유포할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양형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몇 년 정도 예상을 하냐 우리가 이렇게 말이 많은데 일반인의 법감정에서는 사형을 구형하고 최소한 무기징역 정도는 선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판단을 해본다면 어떤 부분이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거는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긴 합니다. 살인사건을 많이 다루기도 했지만 대부분 살인사건은 우발적으로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격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정말 이미 총을 만들고 그러한 과정들을 다 거쳐서 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계획성은 너무나도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부분 그리고 총을 그 아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향해서 겨누었다고 하는 며느리의 진술을 봤을 때 무차별적인 다수의 살인 행위를 하려고 했다는 점도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뭐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혼자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긴 하겠지만 네. 아마 사실이 아닌 거라는 걸 수사기관이 다 밝혀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할 것이고 또 피해 회복도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 특히 피해자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총격을 당하여서 피를 흘리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그런 아비규환을 이제 겪은 성년자의 자녀들의 정신적 고통이나 그런 충격이 양형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사형 선고는 거의 그냥 사이코패스 우리 유명한 사람들 외에는 거의 무기징역 정도가 가장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라고 보이는데 이 사건도 무기징역 정도는 가능할까요? 무기징역은 충분히 선고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사형을 선고할지 안 할지가 일반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